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 안정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법사위시니까 우선 법사위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수처 출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백혜련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굉장히 분노해서 얘기를 했던데요. 예.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당에 8월 국민의힘입니다. 말까지 당, 예. 네, 예. 국민의힘입니까? 예. 국민의힘에 죄송합니다. 예. 저 가끔 헷갈린다. 예. 힘의 추천위원, 공수처 추천위원회 위원 둘을 추천하라고 그렇게 시한을 줬는데 결국 추천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모법을 개정하는 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계속해서 저렇게 사보타지로 하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과도 교감이 있으신 생각이신가요? 아니, 아니면은... 이거는 저희 솔직히는 열린민주당이 공수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더 강한 생각을 쭉 가지고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공수처법에 지금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그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결 방식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개정안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정안을 막 내겠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김영민 의원이 먼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검토해서 아니면 조정안을 내거나 계속 해서 예를 해야 될 들어서 겁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미루면은 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은 당장? 아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70% 이상의 공수처 출범을 원하고 있고 법은 7월 15일부터 하게끔 돼 있는데 저 야당의 목리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주당 새 대표 바뀌셨는데 네. 협치 이런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더불어민주당에 여쭤보십시오. 저는 열린민주당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생각이 다르실 때는 어떻게 단독으로 아니 저희는 통과시킬 수 있는 규모는 안 됩니다.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원칙 있는 협치지. 목리 부리면 지금 의협에 마치 해서 우리가 그 집단 휴진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 없는 것처럼 야당의 목리에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원래 모셔가지고 많이 여쭤보려던 부분이 집값 문제입니다. 네, 저는 국토위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한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21대 국회가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유세도 못 올렸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도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 지나친 인센티브를 줬다. 이런 부분에 일부 투기 수요를 더 촉진하게끔 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했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번에 8월 4일에 다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대차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좀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다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말한 건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이나 집값 전문가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바른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적어도 4년까지는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고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안착시키게 해야 되는 거죠. 김 의원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여당의 어떤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에서 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거 있습니다. 특히 투기해라. 이 부분이 많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투기해라. 세금 걷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투기해라. 정확히 표현한 거는 투기도 자유다. 시장 사회에서는 투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 의사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히 걷고 만약 거기에 불법
이익이 있든가 아니면 지나친 불로소득 이익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걸 잡아내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예. 다만 개인의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투자나 투기냐 이렇게 좀 분간이 안 되는 부분들도 꽤 그렇습니다. 많지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잡아내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 그런 견제 장치가 공공에서는 마련돼 있다. 이것만 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네. 지금 바뀐 제도와 세금으로는 다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올려야 된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예.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당분간 없앴던 거를 이번에 다시 이제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거는 불로소득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예. 지금 보유세가 상당히 올랐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양도세와 취득세까지도 여러 가지 올린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셉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 시장에 완전히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세 수준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유세는 이게 보면은요. 예. 보유세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더 올려야 되는 된다는 부분들이 생각이시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우리 과세하는 사람들도 우리 부담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나 정책 담당자들 네. 1가구 2주택 네. 별 상관없다. 이런 취지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어, 과도하다 혹은 한 채를 강요하는 네, 거. 그런 예. 거를 강요하는 게 예. 지나치다. 우리가 예. 시장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집에 어디서 살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떨어져 산다라든가 지방에 아니면은 뭐 시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걸 다 그냥 하나하나 해가지고 마치 무슨 범죄 저지르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정책 담당자, 특히 네. 그 부동산 가격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집을 막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 이해상충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얘기하는 저는 이해상충은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고가의 아파트를 막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질투는 질투고 그런 분들은 정책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 됩니까? 분들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장관들. 근데 고위공직자의 그 직능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예. 돼요. 그래서 만약 그런 종류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데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기준이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다주택자는 다 문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위 정책 담당자의 경우는 이해 충돌이 있는지는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는. 아니면 내부에서 인사할 때 그 정도도 못 따져봐요. 예, 전 예. 당연히 따져볼 수. 그 사람들이 다 재산 등록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워낙 분명한 말씀을 잘 네,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김 의원님 다주택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정확히 다세대 주택자예요. 예, 예. 다세대 주택이 30년 전에 아파트를 팔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저희 회사와 집을 또 어린아이들 키우니까 예. 그거 하고 또 시부모님 또 우리 시댁하고 모여 살다가 그중에서 한 두 분이 또 이사 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다세대 주택자인데 법적으로는 다주택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고 저는 이 집을 제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 살겠다고 제가 지었기 때문에 평생 이루고 살 겁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뭐 직국회 한마디 더 질문드리면 김 의원님 같은 상태는 어떤 정책 결정자로 가게 되면 만약에 부동산 정책 그건 이해상충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투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며, 그 다음에 전체 재산의 총액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30년이나 된 오래된 재산 행위다. 예.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투기나 투자가 아닌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냈던 정책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냈던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책적인 성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실히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의원님. 네. 하나 마지막으로 너무 급하게 질문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오늘 질문하셔서. 수혜랑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요. 소셜 믹싱 중요시 요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40년 전에 논문을 썼습니다. 예. 소셜 믹스 지금 가지고. 그걸 위해서 가장 어떤
추천을 한다면 정책적으로 네. 어떤 방안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임대주택을 크기를 넓히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임대주택에 쓸 수 있는 공공재원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 공급 대책 중에 상당히 보면은 밀도를 높여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소셜 믹스를 이루겠다 하는데 그 예전처럼 단지에서 나누거나 단지에서 뭐 동으로 나누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한 동네에 여러 사회적 계층이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한 동 중요하고요. 안에서 확 섞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뭐 네. 표현하면 500호, 704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양극화가 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 보호된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없어집니다. 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기 때문에 소셜 믹스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집이 작더라도 알차게 사는 집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급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